안녕하세요. 오늘은 러닝을 하시는 분들의 영양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보자랑 중급자, 상급자 이렇게 나눴고 이번에는 초보자 편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많이들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러닝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게 절대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완전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러닝과 다이어트를 동시에 시작하면 좋지 않은 선택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운동 초기에는 신체 부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봐봐요. 여기서 딱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면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 엄청 높아져요.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그 다음에 운동 수행 능력도 점점 올라가죠. 젊고 건강하면 물론 다이어트랑 막 같이 병행을 하면서도 진행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체력이 약하거나 아니면 진짜 운동을 뭐 처음 해보거나 요즘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체력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량도 굉장히 적고 기초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스트레스 반응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와 동시에 다이어트를 하려다 보니까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은 적응 기간을 갖고 나서 다이어트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적응 기간은 한 2주에서 3주 정도면 좋고, 그리고 이 2주에서 3주 정도 계속 뛰는 게 아니에요. 뛰고 쉬고 혹은 내가 체중이 좀 많이 나간다, 아니면 내가 좀 체력이 진짜 적다, 나이가 좀 있다, 이러신 분들은 뛰고 쉬고 이러면서 내가 운동에 부하를 주고 충분히 회복을 하고 부하를 주고 회복을 하고 이거를 반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 달리기 같은 경우에 존투에서 지방이 제일 잘 탄다 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초반에는 좀 숨이 차도록 뛰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본적인 유산소 수행 능력이 굉장히 적은 경우에는 초반에 뛰어야지 성장이 굉장히 빨라요.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유산소 수행 능력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유산소 수행 능력은 지방을 사용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산소 수행 능력이 약할 경우에는 지방보다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나 혹은 강도가 낮아도 지방을 많이는 안 쓴단 말이에요. 조금밖에 안 써요. 그래서 이 초반에는 내가 그러니까 좀 호흡이 차는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그 유산소 수행 능력을 쫙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존투보다는 호흡이 차는 강도로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숨 차는 강도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주고, 물론 만약에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걷고 뛰고를 반복을 해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면 하고, 그 다음에 쉬는 날 그럼 뭐 하냐? 천천히 뛰거나 아니면 보강 운동 같은 걸 해주시는 게 좋아요. 뭐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 그래서 2, 3일에 한 번씩 숨 차는 강도로 하고, 이게 피로도가 당연히 높을 수가 있어요. 높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점점 많이 괜찮아질 거고, 다이어트가 들어가기 전에 얘를 미리 해놔야지, 다이어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겨울철엔 감기도 걸리고 그 다음에 회복도 잘 안 되고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내가 의지가 약해서인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서인가? 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보자가 운동 강도에 비해서 심박수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존투에서 지방이 제일 많이 잘 탄대. 그러면 나는 이 존투에서 해야지 했는데 존투가 너무 강도가 낮는 거야. 조금만 걸어도 내가 심박수가 막 130, 14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운동 강도랑 심박수랑 그 매치기 안 되는 경우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기가 살짝 애매하기도 해요. 그래서 동료준이 그러면 뭘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좀 지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숨이 살짝 차는 강도. 그러니까 되게 주관적이긴 해요. 주관적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평소 유산소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도가 정말 그냥 왔다 갔다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좀 알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안정시 심박수 있죠? 근데 뭐 이거는 웨어러블이 있어야 돼요. 안정시 심박수가 65 이상이다. 내가 평소에 심박수가 막 굉장히 높다. 요렇게 된다. 그러신 분들이나 아니면 진짜 내가 하루에 뭐 2,000보, 3,000보 요렇게만 걷는다, 이러신 분들은 조금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계속 섞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좀 빠르게 올라요. 이러신 분들이 존투로 운동을 하시면 효율이 되게 안 좋아요. 초보자 분들이 존투로 바로 들어갈 경우에는 효율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강도가 있는 유산소 운동을 계속 섞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애매하게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어요. 이게 가끔 보면 존투가 좋대요 라고 해서 여기서 지방이 제일 잘 탄대요, 15분 20분 이렇게 운동을 한다?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강도랑 시간이 받쳐줘야 돼요.
운동 강도랑 볼륨이 맞춰줘야 돼. 그래야지 운동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고강도, 중강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어느 정도 좀 짧아도 돼요. 뭐 20분, 30분 요 정도 돼도 돼요. 그 다음에 완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뭐 10프로그램이라든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걔는 운동 시간이 진짜 막 극단적으로 짧아도 되죠. 20분만 돼도 운동 효과가 막 충분하게 있죠. 근데 걔는 굉장히 고강도로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동료중 저는 자신이 없어요. 강도가 높으니까 막 무릎도 아프고 그러니까 발목도 아프고 그냥 좀 약하게 할게요. 그러면 좀 길어져야 돼요. 만약에 존투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막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유산소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 연속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아침에 20분 하고 뭐 점심에 20분 하고 저녁에 20분 하고 이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근데 물론 내가 체력이 안 돼서 정말 체력이 약해서 이렇게 나눠서 하시고 점점 얘네들을 합치시거나 아니면 좀 더 길게 늘려가 주셔도 좋아요. 만약에 내가 정말 몸이 약하다라고 하면.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좀 충분히 된다라고 하면 연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초보자분들께서 효과가 길면 좋대 해서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는 초보자분들은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본격적인 러닝은 이게 조금 웃긴데 엔진이 아닌 프레임으로 뛰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엔진에 대한 거예요. 뭐 내가 그러니까 호흡이라든지 심박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결국에는 내가 좀 더 본격적으로 잘 뛰려면 프레임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체중이라든지 아니면 그 관절의 피로도,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국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육 어느 정도의 근력이라든지 근육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엔진이 강화가 되는 훈련을 해도 프레임이 만약에 받쳐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아무리 내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계속 병행을 하고 뭐 한다라고 해서 이게 늘지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서 프레임이 강화가 되기 전에 계속 퍼지는 경우들도 있어.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좀 빼고 진행을 하는 거나 아니면 쿠셔너 같은 경우에도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체중이 정말 많이 나가시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좀 쿠셔너를 사서 이제 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리고 인대와 건은 그러니까 얘네들도 강화가 돼요. 인대와 건이 강화가 되는데 근육에 비해서 회복 속도가 되게 느려요. 그리고 얘네들은 부하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기 전에 또 부하를 주면 회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데미지가 누적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점점 잘 뛰고 싶다라고 하면 뛰고 쉬고를 잘 해주셔야 돼요. 쉬는 것도 잘 해주셔야 돼. 그리고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 하나가 참고 할 만해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을 통한 인대나 건의 피로도가 생각보다 참고 할 만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그냥 좀 근성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다가 이제 훅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인대나 건 얘네들이 한번 나가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적당량 부하를 받는 거는 한 2, 3일 안에는 회복을 해요. 근데 얘네들이 부하가 강하고 누적이 되면 될수록 막 2, 3주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하고 나서 좀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뛰고 회복하고 다시 뛰고 하면 좀 강화가 되는 거를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완전 잘못 뛰는 거는 아니에요. 완전 잘못 뛰는 거는 그러니까 완전 잘못 뛰어서 그 무릎이라든지 건에 데미지 입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들어가기 전에 적응 기간을 갖고 다이어트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거고, 본격적으로 만약에 다이어트에 들어갔다 그럼 여러분들이 뭘 신경을 써야 되냐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이어트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과도한 손실을 막아야 돼요.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에 러닝 같은 경우에는 근육량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아도 유지가 가능하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러닝만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다이어트를 한다라고 하면 근손실이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20대, 30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괜찮아요. 근육량 회복하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니까. 웨이트 하면, 그러니까 투자하면 근육량이 늘어나요. 근데 여자나 아니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근손실이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근육량 늘리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분들은.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손실이 났다라고 하면 얘를 다시 늘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또 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근손실이 오지 않도록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없고 그냥 다이어트 한다라고 해서 할 경우에는 바디라인이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근육이 있어야지 내 바디라인을 좀 잡아준단 말이에요. 여성분들도 레깅스를 입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레깅스를 입으면 어때요? 바디라인이 쫙 살죠. 그게 근육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처지죠. 여성분들이 근육이 없으면 다 빼려고 해요,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을 싹 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에 또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근육량이 있어야지 어느 정도 내 활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혈당에 대한 그런 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근손실을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닝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영양에 대해서 소화하기가 되게 쉬워요. 대충 먹어도 된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어느 정도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계속 신경을 써줘야 돼요. 왜냐하면 러닝의 강도가 올라가면 섭취해야 되는 칼로리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초보자 같은 경우에야 뭐 3km, 5km 그 정도 뛴다 괜찮은데, 나중에 내가 마라톤까지 뛴다, 뭐 하프를 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하프나 마라톤을 뛰게 되면 영양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줘야지 내 신체 기능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이거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좀 더 중급자 고급자 문제점에서도 딥하게 좀 다루긴 할 텐데, 이게 잘못될 경우에는 성호르몬적인 기능들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도 이제 식사를 잘 해줘야 되고,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운동을 만약에 처음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적응 기간은 그래서 꼭 잘 가져가 주는 게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달리기를 했는데 엄청 피곤해, 엄청 힘들어, 왜 이걸 어떻게 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근데 이때 잘 드셔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의 1.4배에서 1.6배 정도는 드셔주시면 좋고, 체중당 2g의 단백질 정도는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 정도는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내가 적응 기간이 끝나서 다이어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적응 기간에 먹었던 것보다 한 500에서 700칼로리 정도 빼서 드시면 좋고, 단백질도 체중당 1.2에서 1.6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 좋아요. 그리고 러닝을 만약에 내가 다이어트가 아니라 나는 좀 더 잘 뛰고 싶어요 라고 한다라고 하면 운동 강도나 볼륨이 늘어나는 만큼 칼로리 섭취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울 거예요. 내가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더 잘 뛰기 위해서 액세서리 머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강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때도 충분하게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러닝 강도를 올리던 다이어트를 하던 어느 정도의 영양에 대해서 완전히 소홀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좀 소홀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레벨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계점에서 탁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적에 따라서 식단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는 뭐 중급자랑 고급자에 대해서도 좀 더 다뤄볼게요. 중급자나 고급자 같은 경우에 또 다른 문제점들이 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